사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사드. 지금 사드 이야기 하는데 사드.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가짜 뉴스를 동원해서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지연 배치했다. 사드 배치를 지연했다. 요거거든요. 팩트체크 금방 들어갈게요. 첫날은 국민 유튜브 팩트체크 방송 아닙니까? 웃기는 놈들인 거지. 최근에 우리가 사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뭔가 이상하다. 간단히 말해서 핸드폰 기지국 500m 반경 500m짜리 핸드폰 기지국보다 사드 엑스밴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더 약하다. 물론 그럴 수 있어. 신기술이면 마치 버블제트 어뢰가 천안함 바로 밑에 정확하게 딱 들어가서 터진다는 거랑 비슷한 주장일 수 있는데 합리적 의혹 제기예요. 근데 그 얘기 이따가 한 번 더 해드리고, 일단 얘네들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사드를 문재인 정부가 배치시키는데 지연시켰다. 일부러. 첫 번째 선수 신원식 이자가 군인 출신이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고의적 사드 배치를 지연시켰다. 수사해서 책임져 처벌해야 된다. 요거 사드 배치를 수사해가지고 책임져 처벌해야 된다는데 얘는 그냥 어느 정도의 캐릭터냐면 그냥 저런 자가 군대 장성 출신이라는 게 부끄러울 정도예요. 원래. 예. 신원식이 최근에 쓴 SNS는 그냥 잠깐 보여주만 주시고요. 넘어가셔도 돼요. 정말 쓸말 한마디도 없고요. 얘가 지금 전역할 때 했던 말. 모두가 평화통일을 노래할 때 북진통일을 준비하십시오. 통일의 과정이 아무리 평화롭더라도 그 완성은 총구로부터 나옵니다. 저 이거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저 퇴임식 할 당시에도 저 말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저게 이제 우리나라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분명히 평화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통일에 대해서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다는 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헌법 정신을 그냥 대놓고 그냥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길게 할 이야기가 아니고 사드 얘기를 할 건데, 문제는 신원식이 이런 애들이 나서서 사드 배치 지연시켰으니 수사해라 이런 거거든요. 얘는 근데 딱 그런 거지. 박지만 욕사 동기래. 그냥 넘어가시고요. 뭐 큰 의미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권익위원장 건, 방통위원장 건, 무슨 월성원장 건,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원이 먼저 감사를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이 과정이잖아요. 지금 사드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해서 이제 이번엔 사드를 감사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신원식이는 수사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 사드 영향평가를 뭉갰다.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해야 된다는 주장이 전방위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사드가 실제로 저렇게 문제가 있었다면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사드가 대한민국 부대가 아니잖아요. 미군의 자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군이 자신의 전략대로 전 세계 감시 장비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를 감시하는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는데 우리나라 정부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미국 정부 측에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 참아줄게 했을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이 감내할 만한 거예요. 자, 봐봐. 이제 지금부터 팩트체크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책위 의장이고 당대표가 할 것 없이 다 극우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전 정권 때리기만 하면 돼.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사드를 배치하려면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돼요.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만들어야 돼.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드 배치하는데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만드는데 법에 뭐가 있냐면 그 지역 주민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 주민대표.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사드 배치를 시작한 게 아니라 박근혜 때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박근혜 정권과 비슷한 흐름이었던 건 사실이고, 저는 일변은 이해를 합니다. 일단 알박기를 해버린 사드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거 후퇴시켜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큰 리스크였을 거예요. 미국 정권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하려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 주민대표가 들어와야 되는데 주민대표가 들어가 버리면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든지 졸속으로 될 것이라는 심적 압박감에 주민들이 대표를 안 넣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야. 근데 윤석열 정권은 주민들도 모르는 주민 대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법을 지켰던 거고 최대한 노력을 했던 거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미국이 사드 기지를 지금 세우는데 결정적으로요,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면 사드를 갖다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 계획서라는 걸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미국이 이 사드를 통해서 어떤 계획들을 갖고 사업을 한다, 여기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사드 사업 계획서를 미군이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제출을 안 했다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는 요소들이야. 사드를 설치하려고 하는 미국의 입장, 미국의 계획과 환경 영향평가 협의회를 만드는데 그 주민들 대표를 안 집어넣음으로써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럼 조작해? 다 불법인데? 이게 지금 사드 환경 영향평가가 지연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드가 도입된 게 박근혜 정부 때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미국 정부 측에서 사드 부지로 요구했던 그 넓이 있는 70만 제곱미터였습니다. 근데 70만 제곱미터면 이렇게 환경영향 평가를 정식으로 밟아야 되거든요.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꼼수를 부린 거죠. 이 부지를 처음에는 30만 제곱미터로 쪼개가지고 일단 먼저 환경영향 평가가 필요 없는 정도로 축소해서 사드 부지를 제공한 다음에 그거를 확장시키는 꼼수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먼저 착공을 해서 사드 장비가 들어왔는데 이 사드 기지를 제대로 공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말기에 70만 제곱미터로 확장을 시켜놨지 않습니까? 근데 70만 제곱미터면 환경영향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법대로 문재인 정부 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건 박근혜 정부 때 꼼수 쓴 거에 대해서는 눈 감고 문재인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진행한 것만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랄한 겁니까? 그러니까 한상혁, 전현희 다 이런 방식으로 털었어. 지금 실제로 지금 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들도 사실은 감사원이 나서고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하면 수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런 사건마저도 일단 털어. 왜 그러냐면요, 저쪽 세력이 사드는 또 그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쪽 극우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저것도 문재인이 뭐 미국의 사드 반대하는 바람에 일부러 지연시켰다, 수사 들어간다는 이미지만 얻으면 돼요. 예. 나중에 얼마나 무죄가 나와도 이 사람 아무 상관없는 거죠. 총선용 전 정권 때려잡기, 저는 저질 정치라고 보고요. 여기에 윤건영 의원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팩트체크 바로 저지고 때리더라고요. 저 상황이 어떤 건지 한번 마지막 읽어드리는 걸로. 첫째, 환경 영향 평가도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했습니다. 진행이 더뎠던 이유는 협의회 구성부터 난항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사드 체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면 모를까,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전임 정부가 한 것은 무조건 다 쓸어버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비록 전임 정부의 결정이었으나 안보 위협에 맞서 정상적인 작전 운용 지원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셋째, 원활한 기지 운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소성리 주민이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이 확고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설득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사 지원과 일상적 기지 운영을 최대한 지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 공권력을 동원해 주민들과 마찰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을 갖고 또 수사해, 또 감사해, 또 수사해 이러고 자빠졌단 말이죠. 근데 팩트체크 하나 더 우리가 반격을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주민대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 들어가야 될 주민대표, 문재인 정부 때는 아예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지연시켰다고 보면 맞을 것 같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주민들도 잘 알 수 없는 주민대표가 비공개로 선정됐다.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저는 불법성이 있다고 봐요. 네. 주민들이 몰라. 근데 저 사람이 주민대표라고 들어가.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가 만들어져. 근데
환경영향평가에 전자파를 재봤더니 사드 레이더를 켰는지 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측정을 해놓고 이 전자파가 휴대폰 기지국보다 적게 나오니까 합격! 근데 저 환경영향 평가를 할 때 사실 미군의 협조를 얻어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드 레이더를 작동을 시켰을 때 어느 정도 전자파가 나오는지를 검증하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미군이 근데 켜줘야지.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확인이 필요하니까 한번 켜주세요 한다고 미군이 알았어 할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드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들어와 있는 장비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 저기 하와이에도 있고, 괌에도 있고, 오키나와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유럽 어떤 나라에도 있고, 이게 전 세계 전 지구를 감시하는 장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군이 뭐 환경영향 평가가 필요하다 말다, 이거는 미군의 논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논리지.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 필요하면은 켜서 감시하는 거고, 필요 없으면은 꺼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전자파 이야기는 거의 양자물리학 수준이에요. 양자물리학은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화성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게 양자물리학이잖아. 양자물리학. 요거는 진짜 2000km까지 내다보는 사드의 눈, X밴드 레이더에 나온 전자파가 휴대폰 기지국보다 낫다는 건 비스텔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공개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전자파 관련된 환경 영향 평가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밀양에서 송전탑 이슈로 이렇게 주민들이 막 싸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민들이 공포심을 느끼게 된 순간이 언제냐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학교 갈 때 그 준비물로 나침반을 챙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침반이 이상해. 제대로 작동을 안 해. 엄마는 모르죠. 이게 왜?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게 그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에도 그 나침반 기능이 있잖아요. 네. 혹시 켜서 딱 해보니까 둘 다 이상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남쪽하고 나침반이 가리키는 남쪽이랑 다른 거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마을에 가보니까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연마을하고 우리 동네하고 다른 건 송전탑 하나밖에 없거든. 겁나잖아요, 그러면. 엄청 겁나죠. 그러니까 왜 멀쩡하게 이게 그냥 전원만 꽂아 들어가 있는 전자레인지가 왜 혼자서 번쩍번쩍 빛이 나냐고. 그런 걸 일상적으로 겪으면은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전에서 직원이 나와가지고 딱 검사기를 들이대면은 다 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왜 송전탑 논란이 있을 때 그냥 빈 형광등 땅에다 꽂아 놓으니까 불 들어오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고, 여러분들 그 핸드폰 충전할 때 절대 머리맡에서 충전하지 말라는 얘기 있잖아요. 잘 때. 그 전자파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어쨌건 넘어갑시다. 좀 어려운 얘기 너무 복잡하게 했는데, 사드 문제는 저는 그래요. 조작하는 세력은 따로 있습니다. 괴담, 선동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세력은 따로 있습니다. 천안함하고 똑같은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드 문제도 오염수 문제도 괴담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자고. 결론 내려놓고 거기에 짜 맞추지 말고. 윤석열이가 즉흥적 발언했더니 거기에 짜 맞추려다 보니까 나라가 난리 나는 것처럼 지금 사드 문제는 고의로 지연시킨 게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수사받아야 될 건 내가 보기엔 윤석열 정권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